요즘 부동산 정책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집값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 정체성을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사회 아주 깊숙한 곳에서 뭔가 중요한 가치가 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신호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바로 내가 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주인이랑 사려는 사람이랑 둘이 합의를 다 끝내도 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 하나로 이 거래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시민이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 식구가 사는데 굳이 40평이 필요한가요? 30평도 충분하잖아요. 이건 뭐 내 집을 왜 넓히는지 그 이유까지 공무원한테 심사받고 통과해야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차를 겪은 사람들은요. 이게 마치 반성문 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집을 사야 하는지 내 개인적인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허락을 구해야 하니까요. 이건 자유시민이 아니라 마치 국가의 은혜를 구걸하는 처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과거의 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관료들이 국민을 통제하던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 보죠. 이건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청년들이 성공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희망의 사다리가 지금 부서지고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마치 빚내서 투기하는 죄악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래 소득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출이야말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금융수단 아니었습니까?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서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고 심지어 2년 동안은 무조건 거기서 살아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라는 벽까지 생겼습니다. 이러니 평범한 월급쟁이는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에 나오는 겁니다. 특히 그 갭 투자를 막겠다고 만든 2년 실거주 의무, 이게 사실은 자본이 좀 부족한 서민들이 전세를 끼고 내 집을 마련하던 거의 유일한 구명보트 같은 거였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의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전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결국 그 고통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언뜻 보며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정책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공통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오만함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장보다 똑똑해.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질서잖아요. 이걸 인위적인 이념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늘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짚어볼까요? 첫째, 누구나 자기 재산을 늘리고 싶어 하죠. 이건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둘째, 이 욕구에다가 투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죄악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그 악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는 명확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통제가 생각대로 안 되면요? 시장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시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식의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이렇게 부정당하는 지금, 우리가 어쩌면 공산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사유재산권이라는 원칙입니다.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실험을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침묵 속에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재산,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유는 지금 안녕하십니까?